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원격 수업 시간이 돌아왔네요. 이번 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리와 그 합근 두 번째 학습 목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리 합금의 종류 및 용도, 가공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 페이지 162페이지를 펴주세요. 오늘은 구리합금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황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섞은 첨가한 합금으로 노쇠라고도 하며 주조성, 가공성, 내식성이 좋고 색깔이 아름다워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아연 함유량이 적은 것은 미술 공예품, 장식품 등에 사용하며 많이 쓰이는 황동은 30-40% 아연이며 판, 봉, 관, 선 등의 가공재 또는 주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면상의 이 그래프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3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와 있고 여러가지 온도와 수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구리 아연계 평형 상태도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먼저 알파 고용체입니다. 알파 고용체는 454도씨에서 아연이 39%까지 고용체를 형성합니다. 면심 입방 격자이고 연성이 크고 주조 상태에서 수치상 조직을 나타냅니다. 풀림 처리를 하면 균일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 고용체입니다. 베타 고용체는 함유량이 증가하면 제2의 아연 고용체를 형성하고 채심 입방 격자를 나타내며 단단하고 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650에서 800도씨에서는 연성이 증가하여 아변 또는 단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마 고용체는 50% 아연 이상인 경우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매우 복잡하고 치성을 지닙니다. 치성이란 깨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순간 깨지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동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성질입니다. 이 표는 우리 교과서 페이지 164쪽에 있는 황동의 색을 나타낸 표입니다. 황동의 색은 아연 함유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아연 함유량이 7% 이하이면 구리색을 나타내고 7에서 17% 정도면 아름다운 적황색, 그 다음에 18에서 30이면 담황색, 베타상일 때는 붉은색, 50%일 때는 황금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계적 성질 안에는 내관용과 단동계 황동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물리적 성질에는 비중은 순구리의 8.9에서 50% 아연의 8.29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전기 전도율은 열 전도율과 비슷한 경향을 지니고 7-3 황동은 1150도씨,
6-4 황동은 1100도씨를 넘으면 끓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장 강도는 아연 함유량에 비례하며 베타상에서는 더 증가하다가 감마상이 나타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신율은 아연 함유량과 비례하고 30% 아연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이다가 40에서 50% 아연이 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내관용 황동입니다. 내관용 황동은 1-2% 아연을 함유한 황동으로 구리와 가공성이 유사하고 과도한 수축성에 대해 성질이 우수하며 내식성이 뛰어나고 예로는 내관처럼 심한 수축을 동반하는 부품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동계 황동입니다. 아연 함유량이 5에서 20% 정도이고 납, 주석, 알루미늄, 망간, 철 등을 첨가하여 전형성, 수축, 가공성, 내식성이 우수하고 예로는 건축용 장신구, 화장품 케이스 등에 사용됩니다. 표는 우리 교과서 페이지 165에 있는 단동의 규격에 관한 표입니다. 여기서 보면 C2100이 있고 C2400이 있습니다. C2100은 94에서 96% 구리에 나머지를 아연으로 첨가한 것이다. 그리고 인장 강도는 205보다 크고 연신율은 33%보다 큽니다. 그리고 C2400은 78.5에서 81.5% 구리에 나머지 아연을 첨가한 것입니다. 인장 강도는 255MPa 이상이며 보다 크고 연신율은 44%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황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황동은 온도가 상승하면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7-3 황동의 연신율은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5000도씨일 때 최소값을 나타내고 600도씨에서 치성이 생깁니다. 잘 깨지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6-3 황동은 600도씨까지 떨어지다가 그 이상에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알파 황동은 저온 경화 풀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학적 성질입니다. 화학적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응력부식 균열과 탈아연식 부식이 있습니다. 먼저 응력부식 균열은 상온에 의한 내부 응력 때문에 암모니아,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분위기에서 응력부식이 일어납니다. 이 응력부식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금, 도장, 응력 제거 풀림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황동과 베타 황동에는 주석 첨가 또는 1에서 1.5% 규소가 첨가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탈아연 부식입니다. 탈아연 부식은 불순물이나 부식성 물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작용하여 황동의 표면 또는 내부까지 탈아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탈아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 이하의 아연인 알파 황동을 쓰거나 0.1에서 0.5%의 비소 또는 안티모니,
1% 정도의 주석 첨가된 황동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황동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톤백입니다. 톤백은 5에서 20% 아연 황동을 말하고 강도는 낮지만 전연성이 좋고 색깔은 금색에 가깝습니다. 톤백의 종류로는 동전이나 메달 제조에 사용되는 5% 아연, 청동과 색깔이 비슷해 청동 대용으로 쓰이는 10% 아연, 연하고 내식성이 좋은 15% 아연, 장식용품이나 악기 등에 사용되는 20% 아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는 모조금과 판, 선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황동계 합금입니다. 황동계 합금에서 나오는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우리 교과서 페이지 167쪽에 있는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황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면 수업 때 복습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 첫 번째 70x30 황동이 있습니다. 이 황동은 기호로는 C2600이라 쓰고 주요 성분은 68.5에서 71.5% 구리에 나머지 부분을 아연을 첨가한 황동입니다. 인장 강도는 275메가파스칼보다 크고 연신율은 50%보다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5x35 황동입니다. 이 황동은 기호로 C2680을 쓰고 주요 성분은 64에서 68% 구리에 나머지를 아연을 첨가하였습니다. 이 황동도 인장 강도는 275메가파스칼보다 크고 연신율은 40%보다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x40 황동이 있습니다. 이 황동은 기호로는 C2801을 쓰고 주요 성분은 59에서 62% 구리, 나머지는 아연을 첨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장 강도는 325메가파스칼보다 크고 연신율은 40%보다 큽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황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황동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쾌삭 황동입니다. 쾌삭 황동은 6-4 황동에 0.6에서 4% 납을 첨가하여 피삭성과 타발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납황동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볼트, 기어, 나사, 시계 부품, 밸브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석황동입니다. 주석황동은 황동계 합금에 주석을 첨가한 것이고 염료의 수용액 중 탈아연 부식이나 응력 부식 균열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석황동에서도 세 가지가 나뉩니다. 먼저 주석황동은 구리에 10% 아연단동 2% 주석을 첨가하고 내마모성과 탄성이 우수합니다. 예로는 스위치, 계정기 같은 전기 부품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애드미럴티 황동입니다.
7-3 황동에 1% 주석을 첨가한 것입니다. 내식성과 내해수성이 우수해 예로는 판이나 관, 열교환기, 가스 배관용 용품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벌 황동입니다. 네이벌 황동은 6-4 황동에 1% 주석을 첨가한 것입니다. 내해수성이 우수해 선박용 용품, 열교환기, 복수기, 축 등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루미늄 황동입니다. 알루미늄 황동은 알브렉이라고도 합니다. 알브렉은 우리 교과서 페이지 168쪽의 왼쪽 상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브렉은 구리에 20% 아연 황동, 2%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이고 해수 중 네캐비테이션, 침식성 및 네탈 아연 부식성이 향상되고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예로는 열교환기, 복수기의 관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력황동입니다. 고력황동은 알파 플러스 베타계 합금으로 6-4 황동에 0.5에서 3% 망간, 0.2% 알루미늄, 0.1에서 1.5% 철, 소량의 니켈, 주석 등을 첨가한 것입니다. 같은 말로 망간 황동이라고도 합니다. 강도와 내식성, 열간 단조성이 우수하여 예로는 선박의 프로펠러, 스크루, 펌프축, 선박용 주물품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규소황동입니다. 규소황동은 구리에 10에서 16% 아연 황동과 4에서 5% 규소를 첨가한 것이고 강도와 내수성이 우수하여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로는 선박 부품 등의 주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철황동입니다. 철황동은 6-4 황동에 1에서 2% 철을 첨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델타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 델타 메탈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교과서 페이지 168쪽 좌측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하고 예로는 광산기계, 선박용 기계, 화학기계 등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니켈 황동입니다. 니켈 황동은 황동에 10에서 20% 니켈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양은 또는 양백이라고 부릅니다. 탄성과 내식성이 우수하고 예로는 장식, 악기, 식기 그 외의 은대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예로는 탄성재료, 화학, 기계용 재료 10에서 20% 니켈과 15에서 30% 아연이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황동주물입니다. 황동주물은 아연 함량 10에서 40%인 것은 주로 주물용으로 쓰입니다. 용탕의 유동성이 매우 우수해 복잡하고 정밀한 주물을 얻습니다. 10에서 15% 아연은 미술용 주물로 사용하고 강도가 큰 30에서 40% 아연은 기계용 주물로 사용됩니다. 자, 이로써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4단원 소단원 2인 구리와 그 학금에서 두 번째 학습 목표 마지막인 청동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등교 수업 때 봅시다. 감사합니다.